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한 투수가 은퇴를 고민해야 할 40대 중반의 나이. 그는 오히려 은퇴는 없다고 선언하며 마운드 위에서 자신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투수, 저스틴 벌랜더의 42세 시즌이었습니다. 한 선수의 나이를 거스르는 투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많은 불운과 절망으로 뒤섞일 수 있는지를 먼저 데이빗 웰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 봅니다. 2004년 샌디에이고에 입단했던 웰스는 41세 시즌이었던 그해 무려 4개의 불론 세이브를 기록한 마무리 투수 때문에 겪어야 했던 놀라운 불운을 경험하게 됩니다. 4개의 불론이 모두 웰스의 승리를 날린 것이었죠. 웰스는 195와 3분의 2이닝을 던지며 12승 8패 3.73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만약 그 4승이 지켜졌다면 그는 16승 투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벌랜더가 42세 시즌에 겪은 일은 웰스의 불운을 훨씬 뛰어넘는 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통산 300승까지 단 38승을 남기고 새로운 팀인 자이언츠에서 시작한 벌랜더는 불펜에 의해 무려 7승을 날려버립니다. 특히 한 명의 불펜 투수가 혼자 4승을 날렸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불론으로 날아간 그 7승 외에도 벌랜더는 6이닝 이상을 2실점 이하로 막아내는 이른바 퀄리티 스타트급 투구를 하고도 노디시전 또는 패전을 기록한 경기가 10경기에 달했습니다. 만약 그 10경기에서 최소한의 지원만 얻어 7승을 챙길 수 있었다면 벌랜더의 성적은 4승 11패가 아니라 11승 7패였을 것이고 그의 통산 승리는 266승이 아닌 273승으로 42세 시즌을 마쳤을 것입니다. 노장의 고군분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50이닝 예상을 던진 70명의 투수 중 득점 지원이 63위로 최하위권이었으며 이는 야마모토나 스킨스 못지않게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독 벌랜더 경기에서 실책을 많이 저지른 라모스를 포함해 수비 지원마저 시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300승 도전에는 제동이 걸린 시즌이었지만 벌랜더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는 흉부 부상으로 한 달을 결장하고도 152이닝을 소화해내며 90이닝에 그쳤던 지난 시즌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세부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ERA는 5.48에서 3.85로, FIP는 4.78에서 3.85로 동시에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볼넷이 소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진이 늘었고 피홈런이 1.5개에서 0.9개로 크게 줄어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라클 파크의 홈 2점 덕분이라고만 하기에는 홈 경기 피홈런이 1.18개, 원정이 0.59개로 원정에서 더 뛰어난 제구를 보였습니다. 사실 벌랜더에게도 은퇴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토론토 원정에서 단 2와 3분의 2이닝 동안 9피안타 4실점으로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때까지 16경기에서 8패 4. 90푸를 기록했을 때까지만 해도 벌랜더는 이제 마운드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산 3번의 노히트 노런 중 2번을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했을 정도로 강했던 벌랜더였기에 그곳에서의 붕괴는 더욱 뼈아팠습니다. 그러나 벌랜더는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고 마지막 13경기에서 4승 3패 2.60의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기록한 6번의 노디시전 경기를 살펴보면 5이닝 1실점, 5이닝 무자책,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이 모든 경기가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그의 투구 내용 자체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기간 그의 FIP 3.36은 전체 13위이자 내셔널리그 6위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42세의 벌랜더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인 후단기 피칭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MLB.com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벌랜더는 2가지 핵심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투수판을 밟는 위치를 3루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스위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와 더 크게 떨어지는 커브로 유명했던 벌랜더가 횡으로 크게 휘는 스위퍼를 추가하기 위해 투수판 위치를 바꿨던 것입니다. 그는 주로 이 스위퍼를 우타자의 바깥쪽을 공략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2할 8푼 5리였던 우타자 피안타율을 2할 3푼으로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MLB.com에 따르면 벌렌더의 스위퍼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스위퍼였으며 피안타율은 5푼 3리, 기대 피안타율도 1할 3푼 6리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팔의 각도를 계속해서 높인 것입니다. 벌렌더의 릴리스 높이는 7.15피트로 트레이지, 펠릭스 바티스타, 페어뱅크스 등 리그 정상급 투수들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전체 1위에 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팔 각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측정된 2008년의 6.64피트와 비교하면 17년 동안 15cm나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의 93.9마일 포심 패스트볼 구속은 2023년과 차이가 거의 없었고 회전수도 그대로였지만 포심의 구종 가치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벌렌더가 토미존 복귀 시즌이자 39세 시즌이었던 2022년에 통산 세 번째 사이 영상을 차지했을 때 그의 포심 구종 가치는 메이저리그 1위였습니다. 고작 3년 전과 비교해도 구속은 1마일 정도 줄었을 뿐 공의 변화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도 돌덩이 같은 직구를 던지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된 것입니다. 벌렌더는 이에 대해 타자들이 내 공을 조금 더 일찍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디셉션 문제인 것 같다. 타자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행한 두 가지 방법이 바로 스위퍼 장착과 팔 각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릴리스 포인트를 높이는 것은 그가 했던 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벌렌더는 지난해 부상에 대해 팔의 각도가 너무 높아져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했고 이것이 부상을 불러왔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난해보다도 더 팔 각도를 높였습니다. 결국 벌렌더는 팔 각도를 높여 포심의 경쟁력을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데 팔의 각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부상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FIP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의 질을 반영한 기대 성적이 지난해보다 나빴던 점 역시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걱정을 불러옵니다. 자이언츠와 1년 100만 달러에 계약했던 벌렌더는 온갖 불운 속에 4승 11패에 그쳤지만 승리 기여도 2.2를 기록하며 자신의 몸값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벌렌더는 불운과 별개로 자이언츠 생활이 상당히 즐거웠다며 계속 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포지 사장 또한 벌렌더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젊은 선수들을 크게 도왔고 너무나 훌륭한 동료였다며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스네를 잡겠다고 해놓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포지의 전례 때문인지 현재까지도 조용한 상황입니다. 물론 물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벌렌더와 자이언츠의 재결합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역 생활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벌렌더는 9월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돌아올 것이다. 300승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목표인 45세까지 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사랑하는 야구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 20일이면 만 43세가 되는 저스틴 벌렌더. 과연 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전설은 언제쯤 마운드에서 내려오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그 끝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투지 넘치는 선언과는 별개로 42세 시즌을 맞았던 2023년은 저스틴 벌렌더에게 있어 경력 중 가장 잔혹하고 기이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진이 아닌 마치 신이 내린 저주처럼 느껴지는 불운과 싸워야 했고 그 결과는 4승 11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300승이라는 금자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이 전설적인 투수는 새로운 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시즌을 시작하며 통산 300승에 38승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즌이었다면 10승 이상을 추가하며 300승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을 테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벌렌더의 괴로운 경험은 오로지 불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7번의 승리를 불펜에 의해 송두리째 날려버렸는데 이는 한 투수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마무리 투수 워커는 혼자서 4번이나 벌렌더의 승리를 날려버리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벌렌더가 마운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승리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을 때 벤치와 불펜은 그에게 응당 돌아가야 할 보상을 철저히 외면한 것입니다. 불펜의 불론 세이브로 날아간 이 7번의 승리 외에도 벌렌더는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록하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한 경기가 수두룩했습니다. 그는 6이닝 이상을 2실점 이하로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노 디시전이나 패전을 기록한 경기가 무려 10경기에 달했습니다. 이는 그가 마운드 위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만약 그 10경기 중 불펜이 날려버린 7경기를 포함해 그저 평범하게 승리를 챙겼더라면 폴랜더의 최종 성적표는 4승 11패가 아니라 11승 7패로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커리어 통산 승리 또한 266승이 아닌 273승으로 마쳤을 것이며 300승 목표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운은 불펜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벌렌더는 150이닝 이상을 던진 메이저리그 투수 70명 중 득점 지원 순위에서 6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65위였던 야마모토나 67위였던 스킨스 못지않게 타선 지원이 전무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투구를 한다 한들 타선이 점수를 내주지 않으면 투수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비 지원 역시 시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유독 벌렌더가 등판한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책을 많이 범했던 라모스를 포함해 전반적인 내야 수비는 벌렌더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치고 타선에서는 득점 지원이 없고 불펜은 승리를 지켜주지 못하며 수비는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저지르는 벌렌더의 2023년 시즌은 마치 투수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는 모든 악조건이 한데 모인 해와 같았습니다. 비록 300승 도전에 잠시 브레이크가 걸린 시즌이었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은 존재했습니다. 벌렌더는 시즌 초 흉근 부상으로 한 달을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52이닝을 소화해내며 전년도 90이닝에 그쳤던 것보다 훨씬 건강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는 에이징 커브를 역행하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을 5.48에서 3.85로 FIP를 4.78에서 0.85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볼넷이 소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탈삼진은 증가했고 특히 피홈런 비율을 1.5개에서 0.9개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오라클 파크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의 홈경기 피홈런이 1.18개, 원정 경기가 0.59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탯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즌 초반 벌렌더의 모습은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토론토 원정에서는 2.2이닝 동안 무려 9피안타 4실점으로 무너졌고 그 경기 포함 16경기에서 4승 8패, 평균 자책점 4.99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벌렌더가 마침내 은퇴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우려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벌렌더는 커리어 통산 3번의 노히트 노런 중 2번을 로저스 센터에서 달성했을 정도로 토론토 원정에 강했던 투수였기에 그곳에서의 처참한 패배는 더욱 뼈 아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기를 기점으로 벌렌더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13경기에서 4승 3패, 평균 자책점 2.60을 기록하며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가 기록한 6번의 노디시전 경기의 투구 내용을 보면 그의 역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이닝 1실점, 5이닝 무자책,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1실점, 그리고 7이닝 무실점. 이 6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그가 겪었던 불운의 크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기 14경기 동안 그가 기록한 FIP 3.36은 메이저리그 전체 13위이자 내셔널리그 6위에 해당하는 최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벌렌더는 이처럼 처참한 불운과 싸우면서도 노장의 투혼을 불태우며 시즌 후반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춘의 비결 뒤에는 단순히 투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철저한 기술적 변화와 투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벌렌더는 이처럼 처참한 부름과 싸우면서도 노장의 투혼을 불태우며 시즌 후반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춘의 비결 뒤에는 단순히 투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철저한 기술적 변화와 투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투수판을 밟는 위치를 3루 쪽으로 옮겼고 이와 동시에 횡으로 휘는 스위퍼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으로 떨어지는 기존 슬라이더나 커브와는 달리 횡으로 더 크게 꺾이는 새로운 각을 만들기 위해 투수판의 위치를 바꾼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MLB.com의 분석에 따르면 벌렌더가 던지는 스위퍼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릴리스 포인트, 즉 가장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스위퍼였습니다. 이 공의 피안타율은 5푼 3리에 분과했으며 위력적인 스위퍼 덕분에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2할 8푼 5리에서 2할 3푼으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분명 절실한 기술적 보완이었습니다. 하지만 벌렌더의 투쟁에는 위험한 고육지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팔의 각도, 즉 릴리스 포인트를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현재 벌렌더의 릴리스 높이는 75피트로 트레이 터너, 펠릭스 바티스타 같은 강속구 투수들을 제치고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처음 측정되었던 2008년의 6.64피트와 비교하면 17년 동안 무려 15cm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구속과 회전수는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종 가치가 크게 낮아진 포심 패스트볼의 경쟁력을 지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벌렌더 스스로도 타자들이 내 공을 조금 더 일찍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디셉션 문제인 것 같다고 인정했듯이 그는 이 높은 각도를 통해 타자를 속이는 방법을 다시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높은 각도 전략이 그가 작년 부상에 대해 내렸던 스스로의 진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벌렌더는 지난해 부상에 대해 팔의 각도가 너무 높아져서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했고 부상을 불러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의 구위를 위해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팔 각도를 지난해보다 더 높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43세를 바라보는 노장은 가장 중요한 구종인 포심의 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거부했던 방식, 즉 부상 위험을 높이는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후반기에 좋은 FIP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의 질을 반영하는 기대 성적, 즉 기대 피안타율이나 xERA는 전년보다 나빴는데 이는 다가오는 43세 시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남기는 통계적 경고였습니다. 온갖 불운 속에 4승 11패라는 처참한 성적에 그쳤지만 벌렌더는 승리 기여도 2.1을 기록하며 1년 1,800만 달러라는 몸값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는 불운과 별개로 자이언트 생활이 상당히 즐거웠으며 재계약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고 포지 사장 또한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그의 재결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스넬과의 계약 시도에서 보여졌듯 포지 사장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기에 벌렌더의 행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벌렌더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는 9월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돌아올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300승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목표인 45세까지 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가 사랑하는 야구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월 20일이면 만 42세가 되는 벌렌더. 그의 투쟁은 이제 300승을 위한 험난한 도전이자 자신의 몸과 세월이 만들어내는 통계적 한계를 정면으로 부수는 인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며 가장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가장 절박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시즌이 어떤 불운과 싸우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은퇴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저스틴 벌렌더의 43세 시즌을 향한 투쟁의 시작입니다.